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24번째 시즌의 세 번째 강의입니다. 제목은 아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걱정을 해주셔서 다리는 많이 회복됐습니다. 이제 좀 걸을만 합니다. 그게 참 불편하더군요. 주차장에서 차까지 가는데도 많이 아프더라고요. 병원은 가지 않았습니다. 다리는 붓고 그랬는데 살살 걸어 다니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인대가 늘어났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발가락뼈에 금이 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반기부스 해야 돼요. 그러면 운전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걷는 것도 지장이 있고 그냥 그거는 움직이지 말고 이러면 또 병원에 안 가시면 안 되는데 움직이지 말고 압박붕대 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디가 좀 안 좋긴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피멍이 심하게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래도 좋아졌어요. 살살 걸어 다니고 되도록이면 안 걷고 움직이지 말고 그러면은 뼈도 붓고 인대도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좋아하는 커피는 제가 점심 때 커피 2잔 마시거든요. 그러면은 커피숍에 가는데 우리 직원들한테 부탁했습니다. 미안하죠. 또 이렇게 화장실 갈 때마다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니까 환자분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어디 아프냐고, 다리 아프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겹질렸다고. 그 소리 듣기 싫어서 화장실을 덜 갔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면 통증이 없다는 거예요. 움직이면 아프고, 얼마나 다행이에요. 단지 우리 병원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3층까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좀 고역이었습니다. 이제는 걸을 때 이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걸을 때 통증도 많이 줄고 걸을만 합니다. 빨리빨리 아무 문제 없이 카메라 들고 동그릉 다녀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요철 부분을 지날 때는 아프거든요. 그래도 다시 또 다닐 생각에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오랜 기간 동안 또 영구적으로 불편하신 분은 얼마나 생활에 불편이 많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끝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기간도 뭐 얼마나 돼요. 이번 주가 2주인가 3주인가 이번 주 토요일이 그런데요 뭐 그냥 인생에서 일어나는 해프닝이죠. 제게 일어났던 일들은. 그런데 평생을 또는 장기적으로 아프신 분들은 그분들은 어떨까요? 그분들에 대한 배려는 거의 없는 건물이나 이동수단을 이동해야 하고 어떤 분은 뇌성마비로 태어나서 평생 누워만 지내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 처남이 그렇습니다. 뇌성마비가
지능을 담당하는 뇌 전두엽은 침범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양쪽 팔, 왼쪽 다리를 관장하는 부분에 뇌성마비가 오는 바람에 오른쪽 다리만 그것도 간신히 씁니다. 그러니까는 뇌 전두엽이 문제가 없으니까는 판단력이나 지능도 좋아서 학교도 한번 가지 않았지만 영어도 알고 뭐 당연히 뭐 글자는 뭐 당연히 알고 이제 자꾸 발달하다 보니까 오른쪽 발로 리모컨을 눌러서 TV를 보거나 아니면은 그것도 심심하면은 오른쪽 발로 책장을 넘겨서 책을 봅니다. 그렇게 50년이 넘도록 살았던 겁니다. 제가 사실 지금 이 원고를 쓸 때는 눈물이 좀 났어요. 비교가 됐기 때문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평생을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전히 누군가 밥을 먹여줘야 되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한쪽 다리밖에 없고 대소변도 누군가 받아내줘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지능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부러울까요? TV에선 남녀가 만나 사랑을 하고 결혼하고 홈쇼핑에서는 외국 여행을 하라고 부추깁니다. 국토순례도 좋은 여행 방법이기도 하죠. 동해의 일출도 서해의 일몰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그냥 TV로만 책으로만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을까요? 그렇지만 우리 둘째 아이가 오랫동안 장모님이 키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이는 삼촌을 좋아합니다. 어린 시절 철이 없을 때는 삼촌에게 방구도 끼고 놀리기도 했는데 이제 30살이 다 되어서 자주 찾아갑니다. 그리고 친구처럼 지내고 뇌성말비를 앓고 있는 처남도 우리 둘째 아이가 찾아오면 정말 반가워합니다. 유일한 인간 친구가 조카이자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커도 큰아이는 별로 할머니나 처남을 보러 가지 않지만 둘째는 방학 때 같은 때나 휴가 때는 아예 삼촌과 같이 지내고 같이 자고 같이 먹곤 합니다. 그리고 둘이 누워 TV를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제가 보기에도 흐뭇하고 보기 좋습니다. 인생은 참 다양합니다. 건강하게 지내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아프게 평생을 지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예전에 강의를 했던 것 중에 잠수정과 나비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잘 나가던 패션 잡지 편집장인 보비에게 록딩 신드롬, 즉 감금 증후군이 온 것입니다. 왼쪽 눈만 움직일 수 있을 뿐 나머지는 모두 마비된 상태죠. 그러니 얼마나 답답할까요? 자신의 생각은 정상이지만 신체에서 눈만 움직일 수 있으니 말입니다. 마치 잠수정에 갇힌 채 물속 깊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일 겁니다. 차라리 의식이 없다면 고통을 못 느낄 텐데
의식이 멀쩡하고 한쪽 눈만 움직일 수 있으니 얼마나 가혹한 형벌일까요? 그는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고 싶지만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한쪽 눈밖에 없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의 질병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리고 글을 쓰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는 결국 언어 치료사가 알파벳 하나하나 불러줄 때마다 자신이 원하는 알파벳이 나오면 눈을 깜빡거려서 단어를 완성했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그렇게 15개월 동안 20만 번의 눈을 깜빡거려서 150페이지에 달하는 책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이 출간된 지 10일 만에 죽습니다. 아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여겼던 모양입니다. 질병은 생로병사라는 말이 있듯이 인간이 무조건 겪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우리가 치매 다음으로 걱정하는 게 암입니다. 암이라는 선고를 받게 되면 사람들은 부정합니다. 내가 암일 리가 없어. 오진일 거야.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 피해 한 번 주지 않고 착하게 살았잖아. 그런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리가 없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분노감입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게 이런 일이 닥치나 하고 세상이 원망스럽습니다. 착하게 산 게 잘못된 것인가? 못되게 사는 사람은 잘만 사는데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동안 이런 분노의 감정은 이어지다가 타협을 합니다. 그래, 암이 온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나는 분명 다시 사회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암이 완치될 수 있을 거야.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나쁘게 될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치료를 해도 차도가 없고 점점 악화되게 되면 절망감과 원망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암의 마지막 시기에는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몇 달 동안 한 번도 겪지 못한 가족 간의 사랑을 느끼고 인생의 작은 것에도 소중함을 느끼고 가치 있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그렇지 않은지 분명하게 됩니다. 왜 내가 그런 무가치한 것에 인생을 걸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남은 인생 동안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이것이 질병의 치유 기능입니다. 잠수정과 나비에서 보비는 사실 인생을 화려하게 살았지만 가치 있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록드인 신드롬에 걸리는 바람에 자신의 내면을 볼 수 있게 되었고 드디어 나비처럼 마음은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나비는 원래 영혼을 상징합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이 나비처럼 자유롭게 어디든 날아다닐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내면의 행복과 자유로움은 신체가 아니고 마음에서 비롯되며 진정으로 내면의 행복과 자유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인생은 세옹지마입니다. 인생은 좋은 것이 나쁜 것이 되고 나쁜 것은 좋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불편함, 질병만을 탓하지 마시고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이득이 생길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암 말기라는 말을 듣는다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질병을 원망하겠지요. 내가 그래도 누구에게 해코지 한 번 안 하고 살고 나쁘게 살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그럴 겁니다. 그리고 울겠지요. 아마 부모님은 묘소에 가서 통곡을 할 겁니다. 그렇게 어느 시간이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 받아들이겠죠. 그리고 가족들의 사랑을 느끼고
남겨질 가족들에 대한 안쓰러움과 자신에 대한 안쓰러움 때문에 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어떤 것인지, 두려운 것은 아닌지, 그리고 투병 생활이 고통스럽겠죠. 그걸 또 예측하겠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느끼게 되고, 정말 중요한 것만 하면서 인생을 살았으면 더 좋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수와 잘못투성이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았다고 여길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마지막에 가게 되면 마음은 가벼워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편안한 휴식을 영원히 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인생은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쪽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병도 죽음도 나쁜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질병 동창생이죠. 질병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환자들이 와서 그래요. 이 약 또 먹어야 돼요. 지금 먹고 있는 약이 3가지인데 저도 3가지 먹어요. 그 갑상선약, 고지혈약, 고혈압약. 그러면 아무 소리 못합니다. 그러니 서로 돕고 더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올해 55살이 되는 제 처남 김승훈에게 바칩니다. 오랫동안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